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카테고리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의 그 시간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두 개를 제가 골랐습니다. 하나는 너의 이름은, 유명한 만화 영화죠. 거기에 나오는 그 시간 이동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요즘 성황리에 상영되고 있는데요, 테넷이라는 영화 속의 시간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의 이름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쿄에 사는 소년 다키와 시골에 사는 소녀 미츠아는 서로 몸이 바뀌는 신기한 체험을 반복합니다. 절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천년 만에 나타난 혜성이 이 두 사람에게 기적을 만듭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싶죠.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왜 이런 포스터가 나왔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어이없는 설정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 몸이 바뀌는 설정, 그다음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이동, 이 두 가지가 이 영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소년과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다키와 미즈아입니다. 현재 지금 다키 몸속에 미즈아가 들어가 있고 미즈아 몸속에는 다키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즈아는 이제 시골 소녀가 다키 몸을 통해서 지금 도쿄의 그 도시 생활을 체험하고 있고요. 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 생기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주로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즈아가 사는 그 이토모리라는 시골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호수 옆에 있는 마을이죠. 이 마을에서 이 미즈아네 집안이 거기 그 미야미즈 신사를 그 지켜온 집안입니다. 할머니가 계시고 아들은 이 신사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정치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손녀 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뭐 실로 뭘 꼬고 있어요. 뭘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가 세상 일은 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단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동까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냥 무습이라는 설명으로 끝내지만 그걸 참 물리적으로 그걸 백업을 하려면 참 엄청 피곤한 이동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미즈아와 동생은 이렇게 이제 그 신사에서 춤도 춰요. 그 춤을 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술을 빚는 겁니다. 여기서 이 춤을 추고 나면 술을 좀 만들어요. 근데 약간 좀 비위생적입니다. 방법이 발효되는 술을 만들어서 신성한 장소에 갖다 보관하는 것이 이 신사를 지키는 그 집안의 할 일입니다. 그럼 신성한 곳이 어디냐? 호수 보이죠? 이또머리 그 호수 옆에 운석 구덩이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 나무, 여기가 굉장히 신성한 그 신의 영역입니다. 시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담근 술을 갖다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혜성이 나타납니다. 1200년 만에 혜성이 나타난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혜성이 떨어지면서 여러 조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많은 그 유성우처럼 지금 보입니다만, 특히 이 조각, 요즘 크게 떨어진 이 조각이 그 이또모리라는 마을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다키가 보는 모습이죠. 이제 혜성이 다가오니까 막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천문학자가 한 명, 적어도 한 명은 달라붙어 있구나, 계속 한번 회의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자문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이런 멘트가 나와요. 로슈 한 개는 넘지 않았을 겁니다. 로슈 한 개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로슈는 ROCHE를 씁니다. 이 로슈라는 사람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어떤 그 행성의 어느 한 개, 여기서 말하는 한 개가 어느 한 개 안에 들어오면 모든 작은 천체들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토성의 태 같은 것도 옛날에 토성에 접근하던 그 소행성이나 작은 천체들이 로슈 한 개 안에 들어와서 깨져서 태를 형성한 것으로 대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로슈 한 개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1994년에 그 목성과
충돌한 슈메이커 레비 해성 같은 여러 그 정보가 다 나옵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해성을 보려고 이렇게 막 별축제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이 해성이 불행히도 이제 이토모리에 떨어져서 이렇게 호수 바로 옆에 대폭발을 만듭니다. 예, 끔찍한 사고가 났죠. 그래서 500명의 주민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죽은 그 미츠하의 이름도 나옵니다. 미츠하 이름도 나오고요.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옆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어요. 그 호수가 이렇게 이런 팔자 모양이 됐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키하고 미츠하가 서로 몸이 바뀌는 일이 중지됩니다. 이 다키는 뭐 취직도 못하고 자꾸 이상한 그림만 그립니다. 그 운석이 떨어진 그 이토모리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은 그게 이토모리 그림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같이 그 경치만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밤새 그려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달이 있잖아요. 전 이거 보고도 놀랐어요. 보통 달은 대충 그냥 그리거든요. 근데 이 달이 보인다는 건 거의 밤을 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얀 달이잖아요. 하얀 달보다 조금 통통한 달이지 않습니까? 이 달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 달은 새벽달이거든요. 저녁엔 안 보여요. 하얀 달은 자정해 때죠. 자정해 때는데 이건 하얀 달 며칠 전이죠. 약간 통통하니까 정확히 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음력 한 20일 정도 달이란 말이에요. 그 음력 20일 정도 된 달이 서산에 이 정도 기울였으면 밤을 이제 새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정확하더라는 거죠. 만일 여기다가 무심코 초승달을 그려놨으면 밤을 샌 게 아니죠. 초승달은 뭐 11시면 지니까요. 아무리 버텨도. 이런 거조차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감탄할 부분입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다 정확해야 명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찾아갑니다. 아, 내가 그렇게 찾던 곳이 그 바로 3년 전 혜성이 떨어진 곳이구나. 찾아가니까 이런 폐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호수 하나에다가 옆에 운석이 떨어져서 구덩이가 이렇게 또 하나 생긴 것이죠. 이렇게 팔자 모양이 된 것이죠. 여기를 찾아가서 어떤 영감을 가지고 운석 구덩이에 있는 그 신성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예, 거기에서 미츠하가 3년 전에 빚어놓은 술을 발견하고 다케는 그걸 마시게 됩니다. 물론 술을 보면 다 먹게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케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말하기 좀 그런데 술 먹으면 다른 우주로 갑니다. 예. 여기도 다른 우주로 갔어요. 다른 우주로 가서 이제 바로 그 운석 구덩이에서 도대체 만날 수 없는 미츠하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이 뒤에 있는 호수가 하나입니다. 팔자가 아니에요. 지금 3년 전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미츠하가 주었던 그 끈을 돌려줍니다. 우연히 만나서 그때 미츠하가 왠지 그냥 다키한테 줬어요. 너 말이야 서로 알기도 전에 만나러 오면 어쩌냐 하면서 그 끈을 줍니다. 전에 끈이 뭐라 그랬죠? 이 끈은 시간을 엉키게 만드는 그 무스비의 그 역할을 하는 그거란 말이죠. 3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3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키의 시간이 있고 미츠하의 시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옛날 그 고전 뭐 Back to the Future라든가 그 타임머신 영화는 전체가 다 갔다가 다시 옛날로 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전체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에서는 공간이 분리돼서 이 시간이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키가 3년 뒤로 갔다가 다시 3년 전으로 가서 죽기 전에 미츠하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당연히 뭘 가르쳐 줄까요? 예, 아직 혜성이 안 떨어졌어요. 미츠하, 할 일이 남았어. 잘 들어. 그 무서운 그 혜성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 스토리는 이제 미츠하가 친구들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의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남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초록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도쿄 소년 다케와 시골 소녀 미츠하는 서로 몸이 바뀌는 신기한 체험을 반복합니다. 그랬다가 그 체험이 안 되니까 다케가 이제 그걸 찾아 나서는 거죠. 사실은 두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운명이죠. 이미 어떻게 보면 미츠하는 죽었습니다. 예. 근데 미츠하가 명단에 나온다니까요. 사망자 명단에. 근데 이쪽 도쿄하고 시간이 다른 이토모리로 3년 전에 가서 미츠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포스터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이토모리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거기서 끈을 주고받는 다케와 미츠하가 있고 그다음 떨어지고 있는 혜성이 있고 포스터를 그린다면 요렇게밖에 못 그리겠죠.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이 포스터를 보면 참 포스터가 참 잘 구성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역작입니다. 최근에 날씨와 소년인가요? 전 그것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하철도 999의 그 마츠모토 레이지, 그다음 명탐정 코난의 아오야마 고쇼에 이어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 세 번째 일본 감독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성인이 된 다케와 미츠하는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옛날 동화식으로 두 사람은 아마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이름은? 하고 물어보는 대사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영화를 못 만듭니까? 나중에 자막 올라갈 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제작에 참여했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걸 기획하고 제작하지 못하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는 그냥 그림 보는 재미로만으로도 넋을 잃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거의 현실과 똑같은 이 환상적인 어떤 경우는 심지어 몽환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속이 상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더 심한 경우는 일본 만화 영화를 좋아한다고 친일파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항상 좋은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테넷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인버전을 영어로는 인버전 그러죠. 인버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세상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합니다. 인버전 기술로 미래가 현재를 위협하자 테넷이라는 건 조직인 거죠. 그 조직원들이 9개로 나뉜 인버전 알고리즘을 사수한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각본 쓰고 제작하고 감독하고 모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입니다. 유명한 인터스텔라 감독이죠. 이번 영화도 물리학자 킵 썬께서 과학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은 잘 압니다. 제가 한국에 오셨을 적에 우리나라 왕과 왕비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독백 시간에 언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사과드릴 것은 제가 현재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좀 해상도가 좋은 그림들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테넷에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우선 인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전이라는 것은 이제 거꾸로 된다는 얘기인데, 앞에 너의 이름은에서는 공간에 따라서 시간 흐르는 속도가 달랐어요.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시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내 눈앞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타임머신 영화하고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버전은 뭘 말하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킵손이 감독한테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킵손 참 자상한 분입니다. 자, 총알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시간이 제대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빵 쏘면 나가서 타겟에 맞는 거죠. 근데 이쪽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요. 빈 총을 가지고 땅 쏘면 그 타겟에서 총알이 나와서 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탄창에 그 빈총이 탄창에 총알이 하나 딱 생겨요. 그걸 보여줍니다. 거기서 두 가지 종류 시간이 여기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보는 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킵스원이 감독한테 그렇게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게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난해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영화는 수시로 이제 시간이 역전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회전문이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 이 회전문은 이렇게 돌고 나오면 시간이 역전돼요. 그러면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뭐냐? 시간이 제대로 흐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해서 허파가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역전되면 몸에서 산소가 나가야죠. 그래서 반드시 뭐 호흡기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연들이 뭔가 이렇게 차고 있을 때는 시간이 역전될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공간에서 시간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건 뭐 시간 영화 설명할 때 늘 나오는 얘기인데,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움입니다. 어지러운 정도. 방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내버려 두면 뭐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뭐 먼지가 쌓이고 해서 점점 지저분해지죠. 막 종이들이 날려서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싹 정리가 돼서 청소가 되겠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전부 다 자꾸 점점 더 어지러워져야지 점점 청소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연력학에서 나오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블랙홀 연력학에도 이거 비슷한 블랙홀 표면적 증가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두 번째 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블랙홀 연력학에서 두 번째 법칙이 블랙홀 표면적 증가의 법칙입니다. 이제는 야, 이거 블랙홀 연력학 법칙도 이제 영화에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뭐 엮으면 되는 거니까요. 요즘은 뭐 양자역학, 뭐 상대성 이론, 뭐 양자 중력, 뭐 다 나오는 세상입니다. 뭐 반중력,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그 영화의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인버전을 만드는 그 방법입니다. 이 인버전이 로컬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일어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미래에서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야, 이 과거부터 다시 바로잡자, 이런 식으로 그 전체 글로벌 인버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를 알아낸 사람이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누군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 손에 이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인류가 절멸하겠다 해서 9개인가로 나눠서 숨겨놓고 자기는 자살했다고 설정됩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으면 뭐 고문당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결국 뺏길 거니까. 정말 인류애가 가득 찬 사람이죠. 9군데인가 이제 숨겨놨는데, 영화 첫 번째 장면이 알고리즘 9개 중에 1개를 그 뺏기 위해서 오페라를 듣는 사람들 전체한테 그 수면가스를 놓고 또 일부는 살상을 시도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거를 스탈스크 12라는 곳에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사토르라는 그 악역이 나중에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알고리즘에 다 모여 있으니까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거의 자기 목숨을 걸고 악역을 합니다. 뭐 영화에서는 뭐 췌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설정돼 있으니까 자기야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영화 주연이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로태거니스트라고 하나요? 프로태거니스트, 주도자 뭐 이런 뜻이죠. 일을 하는 사람. 코에 대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역행하고 있나 보네요. 그 적을 공격하는 특공대도 시간이 순방향으로 흐르는 팀과 시간이 역방향으로 흐르는 두 팀이 있습니다. 난해한 영화였다. 혹시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구하고 더 재밌는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에 수없이 많은 그 시간 이동이 나오는데요. 두 공간에서 시간의 흐르는 속도가 다른 명작 만화 영화 너의 이름은, 그 다음에 한 공간에서 두 가지 시간이 동시에 흐르는 상당히 난해한 영화 테넷,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